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전투기인 미국의 F-22 랩터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F-22는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5세대 스텔스기로 불리는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강의 전투기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이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와 함께 언급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다른 5세대 전투기도 아닌 최강이란 타이틀로 군림하는 F-22와 비교된다는 것은 전 세계 전투기 개발의 역사를 전부 찾아봐도 유례가 없는 사건인데요. KF-21은 개발 단계부터 F-22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KF-21과 F-22가 외형적인 디자인에서 닮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KF-21이 F-22와 성능으로 비교해도 손색 없을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전투기가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F-22에 적용된 기술을 도입하려는 성능 개량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군사무기에서 성능은 외형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KF-21이 F-22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성능 측면에서도 F-22의 장점과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분야는 F-22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준 비결 중 하나인 추력 편향 노즐의 추가 가능성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KF-21의 추력 편향 노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KF-21의 후면 엔진 노즐이 F-22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이러한 KF-21의 개량 가능성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투기 추력 편향 노즐과 이를 장착한 KF-21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떠한 공군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항공기 엔진에서 가스가 배출될 때는 엔진 노즐 현상이라 말하는 물리적 특성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을 통해 항공기의 추력 방향과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전투기의 기동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추력 편향 노즐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이란 전투기의 추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추진력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기술은 노즐을 통해 배출되는 가스의 방향을 변화시켜 항공기의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F-22 전투기가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할 수 있도록 해준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F-22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뿐 아니라 추력 편향 노즐을 통한 압도적인 기동성까지 갖추며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F-22 랩터는 추력 편향 노즐을 활용하여 고속에서도 정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유리한 공격 위치를 선점하는 데 큰 이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현대 전투기들의 추력 편향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차원 더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추력 편향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력 편향 기술은 항공기의 추력 방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2차원과 3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차원 방식은 주로 상하 방향으로 추력을 조절하는 노즐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높은 기동성과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 스텔스 기능과의 통합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F-22가 기동성과 스텔스의 이점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2차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상하 방향 이외에 다른 방향이 제한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3차원 방식은 모든 방향으로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더 복잡한 노즐 방식으로 전방위 기동성을 제공한다는 점과 함께 근접 공중전의 우수한 성능과 지속 선의 능력의 향상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차원 방식의 기술을 채택한 대표적인 전투기가 러시아의 수호이 57인데요. 하지만 3차원은 2차원보다 스텔스 성능에서 더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을 위해 움직이는 부품들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증가시켜 전투기의 탐지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3차원의 단점 때문에 수호이 57은 F-22보다 스텔스 성능 측면에서 훨씬 뒤처진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과 3차원 방식의 가장 큰 장단점 차이는 스텔스 기능의 차이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전투기에는 2차원 형태의 추력 편향 노즐이 적용되어야 이후의 5세대 스텔스기 개발 경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KF-21의 추력 편향 노즐의 장착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이유는 후면 엔진 노즐의 형상 때문입니다. KF-21의 후면 엔진 노즐은 F-22와 매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F-22와 동일한 모습으로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KF-21의 추력 편향 노즐이 갖춰지면 성능적 측면에서 기동성 향상과 이착륙 거리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전투기의 기동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타 전투기와의 교전에서 적의 공격을 회피할 확률은 높아지고 반대로 유리한 공격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적과의 교전에서 아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나 KF-21은 지금도 고받음각 테스트 등에서 상당히 양호한 평가 결과를 받으며 기동성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KF-21의 기동성을 한층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추력 편향 노즐이 추가된다면 KF-21의 기동성은 가히 F-22와 비교되어도 손색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착륙 거리의 단축은 준비된 활주로가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KF-21의 이착륙 거리가 단축이 된다면 울릉도 공항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KF-21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작전 지역에서 더욱 원활한 작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기들이 원활한 작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상당히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된 KF-21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크게 4가지의 전략적 이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향상된 기동성을 통해 적과의 공중전에서 확실한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공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대 전장에서 확실한 공중 우위의 확보는 군사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추력 편향 노즐을 통해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전장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 기술의 채택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안보와 전략적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군사시장에서 KF-21의 경쟁을 높이고 수출 가능성을 증가시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듯 KF-21의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 기종에 대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도 아주 밀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력 편향 노즐은 기존의 엔진에 단순하게 이 요소만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과의 통합을 비롯하여 스텔스 설계와의 최적화 등에 대한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추력 편향 노즐을 갖춘 전투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이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진흥연구소에서 발간한 2023에서 2037 국방기술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고기동 가변 노즐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기동 가변 노즐은 추력의 방향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엔진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도 공중에서 방향 전환, 상승 및 하강 등의 다양한 기동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고도의 기술적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항목으로는 추력 편향 노즐의 설계와 제작 기술, 가변 제어, 모델링 기술 및 시험평가 기술 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여 획득한 고기동 가변 노즐에 대한 기술적 성과는 저피탄 무인 전투기 개발에 시범적으로 먼저 연계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인 전투기 테스트를 통해 먼저 해당 기술을 접목시킨 이후 KF-21 블록3와 후속 전투기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와 연계하여 내부 무장창의 레이더 반사면적 감소를 위한 연구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기동 가변 노즐의 기술 연구와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레이더 반사 면적 최소와 연구가 합쳐진다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역시 단 하나입니다. 바로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스텔스기입니다. 현재도 KF-21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평가를 받으며 일부에서 4.9세대 전투기라는 찬사까지 나오는 전투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5세대 스텔스기로 성능 개선이 완료되면 F-35의 대체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해외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KF-21이 추력 편향 노즐을 달고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의 강화를 동시에 노린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F-22와 견줄 수 있는 전투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를 우리가 보유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얻게 될 전략적 이점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공군력 균형입니다. 지금 중국은 젠20을 전면에 내세우며 동북아시아의 5세대 스텔스기 경쟁을 촉발시켰는데요. 그러나 젠20은 정작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들의 성능이 타국의 4세대, 4.5세대 전투기들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허장성세와 달리 전체적인 성능에 여러 의문점이 많이 달려있는 전투기가 젠20인데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이미 젠20에 맞서 충분히 지역 공군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투기로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신형 전투기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자유진영에서 KF-21이 차지하게 될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개발을 발표했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막대한 개발비 부담과 기술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3개국 공동개발 방식으로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 방향을 선회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되려면 2030년대 중반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F2는 KF-21보다는 한 수 아래의 성능으로 평가를 받는 기종이라는 점을 봤을 때 사실상 미국에서 수입한 F-35 계열을 제외하면 일본의 공군 전력은 그리 강하게 평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투기 개발 흐름 속에서 중국의 젠20, 러시아의 수-5257 등을 상대로 자유진영이 공군 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추력 편향 노즐이 탑재된 KF-21의 존재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속해서 KF-21의 성능을 폄하하면서 이러한 추력 편향 노즐의 탑재와 스텔스 기로의 성능 전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보더라도 KF-21은 추력 편향 노즐을 시작으로 한 단계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 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KF-21 초도 물량 양산에 관련해 또 스멀스멀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의 골자부터 전달해드리자면 결국 40대 양산이 한 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타협안대로 20+20 양산을 진행한다는 건데요. 이게 아닌 밤중에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냐 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정해진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초 2023년 말 금년 국방예산 산출 과정에서 KF-21 관련 예산이 카이다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없이 기존안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이 전부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언론은 KF-21 초도 물량이 40대 양산으로 회복되었다고 보도했지만 일부 언론, 특히 KF-21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던 모 언론의 경우 아예 20대로 확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언론마다 보도한 내용이 다르다 보니 많은 분이 혼란을 느끼셨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은 오는 6월 양산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기존안대로 예산이 배정된 만큼 40대 양산 결정이 희망적이라는 게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산 배정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국방부, 방사청 모두가
40대 양산에 동의한 덕에 기존 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무시할 수 없었죠. 딱 여기까지가 얼마 전까지 가장 정확한 KF-21 양산 관련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다른 국면이 발생했습니다. 공군의 2024년 사업계획서 중 일부 내용이 해석에 따라 KF-21 양산을 50대로 결정하되 예산은 1년에 20대 분량씩 분할 배정한다라고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은데요. 해당 발언 탓에 KF-21 초도 물량 양산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KF-21 양산을 40대로 계약하되 예산은 2년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 해당 방식은 썩 내키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카이다가 20대 양산이 타당하다는 조사서를 발표한 이상 이를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고, 더군다나 23년 예산 책정 당시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상만 카이다에 절충한 대로 예산만 2년에 걸쳐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40대 계약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초도 물량이 축소될 것이라는 걱정을 덜 수 있고, 양산에 필요한 자재도 40대 분량을 선발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KF-21 양산 가격이 올라갈 이유도 없는데요. 게다가 어차피 현재 카이의 고정익 생산 역량 한계치는 연간 20대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한 번에 납부되든 2년에 걸쳐 분할 납부되든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양산 계약을 20대로 체결하고 이후 20대를 추가로 체결한다. 기존 20+20 생산 방식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양산 가격 인상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 초도 물량이 40대가 양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이상 수많은 관계기업은 자재 선발주를 주저할 테고, 이에 따라 당연히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24년 양산 계약을 체결하여 20대를 양산하고 이후 타당성을 재검증한 뒤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 가장 최근에 제기된 주장인데요. 동시에 가장 최악의 방식입니다. 그나마 앞선 두 번째 양산 방식은 비공식적으로라도 40대 양산을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양산 이후 추가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한다면 2차 계약 물량이 몇 대로 줄어들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불안 요소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 불확실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산 단가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KF-21 양산 가격이 비싸다는 어이없는 주장이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2차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오리라는 건 기대하기 힘든 일인데요. 아예 카이다 원안대로 초도 물량이 20대로 반토막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고 가능성은 낮습니다. KF-21 양산을 주관하는 건 방사청이지만 반면 공군은 이미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F4, F5 퇴역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기존 계획보다 수년을 앞당긴 조기 퇴역이었는데요. KF-21 양산이 주춤한다면 대한민국은 수십 대의 전투기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요. 다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꺼리튜브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처럼 항상 날카로운 시선으로 KF-21 보람의 사업을 주목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